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리는 모습을 감춘다. 천기각에는 빈자리만 남고 서연은 침묵 속에서 가면 규약을 완성한다. 밤비가 그친 북경의 돌길은 물길을 잃지 못한 채 얇게 반짝였다. 형법당 대청 앞 깃대에 새 줄이 걸렸고 호장매듭의 꼬리는 규정대로 바깥을 향했다. 모용비는 첫 북이 울리기 전에 계단의 맨 아래 홈을 내려다보았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얕은 윤곽, 분진이 모여 만든 은빛 가루, 굳었다가 다시 풀리는 인주의 잔광. 칼이 남기는 흔적은 언제나 크고 빠르지만 기록이 남기는 흔적은 작고 오래 갔다. 오늘 그가 찾는 것은 발자국이 아니라 발자국이 생기기 전에 종이가 마르는 속도의 차였다. 부책실의 문이 열리자 습기가 한 번 더 밀려들었다. 모용비는 인주 배정을 다시 받은 봉인대를 손등으로 눌러보았다. 침향이 덜어진 새 인주는 향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대신 종이가 마르는 동안 생기는 미세한 주름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결제선 넷째 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남궁진의 큰 도장이 맨 아래에 반짝였고 그 위로 군사청의 먹색이 얇게 올라앉았으며 형법당의 붉은 인이 겹쳐 있었다. 도장이 셋이면 말은 셋이었고 말이 셋이면 책임은 없었다. 책임이 빠져나간 자리는 금보다 깊은 빈 칸이 되었다. 북엄열 포연. 모용비가 낮은 목으로 부르자 흰 손에 먹묵을 적신 포연이 한 발 나섰다. 봉인대의 끈을 오늘 낮에 한 번 더 교체하라. 끈살의 마모 방향, 꼬리의 미세한 털, 분진이 떨어지는 높이까지 모두 적어라. 높이는 장부의 여백 맨 위줄에 올린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은 흔적을 늘렸다. 대신 장부 더미 중 3권을 골라 얇은 칼날로 가장자리를 긁었다. 금실책처럼 보이는 표지, 그러나 속지는 전부 회색이었다. 비워둔 여백을 위로 세우자 종이 섬유가 빛을 잡았다. 널리 알려진 장부학에는 없는 방식, 그러나 전장에선 오래 써먹던 수법이었다. 빛이 먼저 고개를 드는 곳에 사람이 서는 법, 그 사람의 발 아래가 곧 발자취였다. 낙양에서 올라온 순장표가 도착했다. 상단 서기의 글씨는 늘 정갈했으나 붙는 시각만은 하루씩 뒤로 밀렸다. 모용비는 시각을 손톱으로 톡 쳐서 떼어냈다. 떼어낸 숫자 조각을 물그릇 표면에 띄워보니 숫자 옆으로 숨이 길게 거품을 만들었다. 180점 숫자는 말이 아니라 박자였다. 반 박자 늦게 움직이는 수문, 반 호흡 늦게 닫히는 상자 뚜껑, 반 칸 늦게 마르는 먹. 낙양은 늘 북경의 율동을 한 장 뒤에서 복창했다. 아니 남궁세가 내금의 서고에서 올라온 보고에는 비고란의 불금, 폭이 머리카락 한 올만큼 변함없다는 기록이 있었다. 모용비는 불금의 수치를 빼곡히 외워둔 사람이었다. 침향인주와 섞일 때 남는 그 얇은 불빛이야말로 내금 내인의 손버릇을 가장 정확히 드러냈다. 28톱니. 어젯밤과 같았다. 같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화의 예고였다. 변하지 않는 것만 모으면 그 바깥에서 흐르는 것이 도리어 눈에 띄기 마련이었다. 감숙 황사주로에서 들어온 장부는 빗장의 무게 추정치와 술잔 물결의 겹침,
각만 적혀 있었다. 말 대신 각. 모용 비는 종이 위에 손가락 2개를 포개고 각도를 재었다. 낮은 아치가 연속 2번, 그리고 잠깐의 평면. 그 평면이 언제나 사람의 혀를 붙잡는다. 혀가 붙잡힌 시간에 장부는 다른 방으로 옮겨지고, 옮겨진 장부는 북경으로 올라오는 길목에서 한 번 더 식는다. 식는 동안 여백은 늘어난다. 늘어난 여백에 사람의 발이 찍힌다. 발바닥이 아니라 발 사이의 간격으로. 대청에서는 막 장정들이 기폭을 새로 끼우고 있었다. 어제 실밧줄이 끊긴 자리.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불고 햇빛이 같은 각도로 내려왔지만 사람들의 눈길은 계단 난간을 한 번 더 훑었다. 모용비는 그 시선을 싫어하지 않았다. 공동의 시선은 하나의 교차점에 모이고 그 교차점은 도시의 박자를 바꿔 놓는다. 박자를 바꾸는 순간 뒤에 서 있던 자들이 앞으로 밀려 나온다. 그 사이에 장부가 지나간다. 장부가 지나가면 칼은 늦는다. 도면을 가져오라. 포연히 내자 북경 수로의 묵선 도면이 긴 탁자를 덮었다. 모용비는 붓끝으로 물기를 3번 훑고 사람길을 2번 거슬렀다. 외교조정 창고 3에서 형법당 부책실까지 이어지는 가장 짧은 길은 늘 같았다. 그러나 그는 가장 길고 멀고 빛이 없는 길만을 골라 붓을 놓았다. 그 긴 길 위에 굴곡마다 작은 점을 찍었다. 점 하나는 비어있는 봉투, 점 2은 반 박자 늦는 수문, 점 3은 분진이 반짝인 높이, 점 4은 내인의 붉은 폭이 흔들리지 않은 날. 점들이 서로를 끌어당겨 선이 되었고 선 하나가 도면의 정중앙으로 모아졌다. 심장. 이름 없이 불려온 장소. 그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칼이 온다. 모용비는 도면의 중앙에 금실 표지처럼 보이는 빈 표지를 조용히 올려두었다. 빈 표지가 도면의 맥을 덮자 점과 선이 마치 종이 밑에서 천천히 숨을 쉬는 듯 울렁였다. 종이는 생물을 흉내내지 않는다. 다만 사람의 습관을 오래 기억한다. 그는 그 숨의 간격을 세었다. 반 박자. 어제와 같았다. 같다는 사실은 오늘 밤에도 무언가가 반 박자 늦게 열리고 닫힐 것이라는 뜻이었다. 추경대는 수문을 막고 결초대는 창고 3 뒤에 낮은 처마를 맡아라. 봉인끈에서 떨어진 가루가 수면과 만나는 높이를 재고 그 수치만 기록해라. 말은 적지 말라. 모용비는 지시를 건넨 뒤 붓을 씻었다. 먹이 물속에서 퍼지는 속도는 날씨를 말해 주었고 오늘의 속도는 싸늘했다. 싸늘한 날에는 칼이 빨라지고 말은 짧아진다. 짧아지는 말 틈에 빈 칸이 커졌다. 커진 빈 칸에는 늘 누군가의 그림자가 들어앉았다. 낙양의 보고 가운데 유수객잔 뒷마당에서 매일 같은 각으로 닫히는 상자 뚜껑에 대한 메모가 있었다. 모용비는 그 가틈을 베껴 흙목패에 옮겼다. 가틈에 10줄이 모이면 그 바깥에서 달라지는 한 줄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 그는 달라지는 한 줄을 기다렸다. 같은 각으로 닫힌 뚜껑 아래에서 가벼운 묶음과 무거운 묶음의 교대가 이루어지고 그 교대의 끝에서 한 번은 반드시 빈 봉투가 나온다.
빈 봉투는 실수가 아니라 미끼였다. 미끼 앞에서는 길이가 길어진다. 사람의 발걸음이든 장부의 여백이든 안위에서는 내금 감찰이 호장매듭의 꼬리를 바깥으로 뺀 경소를 칭찬했다. 칭찬은 시선을 묶는다. 모용비는 그 묶인 시선 옆에서 비고란의 불금이 다시 얇게 번졌다는 보고를 동시에 읽었다. 두 문장은 서로를 증명했다. 사람의 입에 묶인 시선은 손의 습관을 자유롭게 한다. 자유로운 손은 오래된 방식으로 돌아간다. 오래된 방식은 가장 얇은 증거였다. 감숙에서 올라온 장부에는 빗장의 무게 변화 대신 술잔을 들고 내려놓는 손목의 각도가 적혔다. 포연이 그런 사소한 기록을 비웃자 모용비는 한 번 눈을 들었다가 곧 내렸다. 사소함은 도관처럼 흐름을 모아준다. 빗장이 가벼워져 혀가 길어지는 밤, 손목은 의뢰히 같은 각도로 내려온다. 같은 각이 반복될 때만 비틀린 손목이 눈에 띈다. 비틀림은 곧 길이었다. 길은 늘 사람을 데려왔다가 사람을 데려간다. 정오가 지나자 대청의 북이 2번 울렸다. 군사청에서 제가련이 보낸 보충 해설이 또 한 장 올라왔다. 봉인 해제와 재봉인의 절차를 더 단순화한다. 예외 조항의 사전 승인은 외교 조정이 맡는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종이는 늦게 말랐다. 늦게 마르는 종이 옆에는 늘 먼저 마르는 종이가 있었다. 모용비는 먼저 마른 종이에 모서리를 집었다. 마르는 속도의 차가 발자취였다. 같은 길을 걷는 두 사람 중 땀을 덜 흘리는 자의 발이 먼지를 더 먼저 일으킨다. 오늘 그가 따라갈 발은 먼지와 냄새와 빈칸으로만 남아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추경대의 보고가 돌아왔다. 수문 위 난간에서 수면까지 떨어지는 분진의 반짝임이 어제와 같은 높이에서 2번 이어 보였다고. 2번째 반짝임 뒤에 잠깐 고요. 고요의 길이가 반 박자. 모용비는 보고서에서 단어를 모두 지우고 높이만 남겼다. 높이 셋이 일직선으로 눕자 도면 중앙의 숨이 한 번 더 크게 울렁였다. 그는 그 울렁임을 심장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 심장에 칼을 대지 않기로 했다. 칼로 찌르면 박자가 흩어지고 박자가 흩어지면 길은 끊긴다. 오늘 필요한 것은 길을 따라 그들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일. 그리고 그 길이 내일 어디를 건너가려는지 미리 눕혀두는 일이었다. 모용비는 흑목패를 들어 짧게 썼다. 발자취 작전. 말 대신 도면, 숫자 대신 높이, 증언 대신 말음 속도. 장부는 사람 없이도 말한다. 사람의 목소리는 뒤따른다. 뒤따르는 목소리는 언제나 느렸다. 느린 목소리를 앞지르려면 빈칸을 먼저 놔야 했다. 그는 금실처럼 보이는 회색 표지를 세 묶음 만들게 했다. 하나는 외교조정 창고 3의 배후 수문 위로, 하나는 낙양으로 올라가는 길목 역참으로, 하나는 내금 서고 근처의 폐창고로. 세 묶음은 모두 같은 무게, 같은 끈살, 같은 뚜껑각으로 꾸려졌다. 다른 것은 오로지 마르는 속도뿐. 북경의 밤 공기는 낙양보다 차갑고 안희의 창고는 감숙보다 습했다. 속도가 다르면 여백이 다르다. 여백이 다르면 발걸음이 다르다.
그는 그 다름만 필요로 했다. 맹주께 보고는 포연히 낮게 물었다. 모용비는 잠깐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보고는 문장이 된다. 문장은 여백을 죽인다. 그가 종이를 덮자 부책실의 공기가 한치 낮아졌다. 창틀 아래 남은 물방울이 마지막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소리가 시간의 마지막 단위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단위를 듣고 나면 도시는 늘 잠깐 숨을 멈춘다. 숨이 멈춘 동안 사람은 제 그림자를 잃는다. 그림자가 가벼울수록 발자취는 깊어진다. 밤이 왔다. 형법당의 등불은 큰 마당의 반만 밝혔고 나머지 반은 수로 쪽 어둠으로 조금씩 기울었다. 추경대의 발이 숨은 위 난간을 두드리는 박자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결초대의 손이 처마 밑 분진을 한 번 쓸고 다시 제자리에 뿌렸다. 포연히 적은 높이의 숫자는 쌓이기 시작했다. 높이만이 적힌 보고들은 모여 하나의 선을 만들었다. 그 선은 도면의 정중앙, 이름 없는 심장으로 굽이치며 향했다. 모용비는 마지막으로 도면을 접었다. 접힌 도면의 모서리가 그의 손에 미세한 잔금을 남겼다. 잔금은 오래 갈 것이다. 사람의 손은 종이에 손금을 남기고 종이는 사람의 손을 기억한다. 그는 그 기억을 오늘 밤의 결론으로 삼았다. 내일 박자가 바뀐다. 누군가는 반 박자 더 빨리 움직일 것이고 누군가는 반 박자 더 늦게 서 있을 것이다. 발자취는 그 사이에 찍힌다. 칼은 여전히 늦을 것이다. 늦는 칼을 탓하지 않았다. 늦는 칼이 만드는 고요가 때로는 여백을 가장 잘 떠올렸으므로 그가 대청을 나설 때 깃대의 새 줄이 밤바람에 잠깐 낮게 떨었다. 꼬리의 살 한 겹이 규정대로 바깥을 향했으나 실의 결은 아주 오래된 기억대로 안쪽을 향해 몸을 말았다. 모용비는 그 안쪽을 보았다. 오늘 하루 그가 쫓아 모은 모든 높이, 모든 속도, 모든 빈 칸이 그 안쪽으로 이마를 기울였다. 발자취는 눈앞의 발바닥으로 찍히지 않았다. 문장 사이, 침묵 사이, 숨과 숨 사이의 길이로만 남았다. 그는 그 길이에 발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빈 칸을 밟아 나갔다. 감숙의 바람은 모래에서 먼저 일어나 술집 지붕으로 올라앉았다. 황사주로 뒤뜰의 장판 틈에는 전날 밤 사풍이 메워둔 홈이 얕게 남아 있었고 그 위로 술잔을 들고 놓는 손목의 박자가 낮은 아치로 2번 그려져 있었다다. 적혈대장 위지광은 장판을 밟지 않았다. 장판보다 아래 흙 속의 물길이 먼저 지나간 흔적을 손등으로 읽었다. 물은 말이 없으나 온기를 기억한다. 온기를 오래 품은 곳은 사람의 발이 머뭇거린 자리였다. 그는 그 머뭇거림을 몸 안으로 끌어당기듯 짧게 숨을 들이켰다. 혀끝에 피맛이 아주 얇게 닿았다. 감숙의 모래에는 오래된 인주의 가루가 섞여 있었고 그 가루가 습기에 젖으면 금속 맛과 비슷한 미묘한 철향을 올렸다다. 위지광은 그 향을 적혈의 첫 줄로 삼았다. 사풍은 그의 등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랑무는 혀로 길이를 재고 적혈은 피로 길을 잇는다. 술집 안쪽에서 주사위가 구르지 않는 낮이었고 낮은 대신 소문이 더 길게 늘어졌다.
마교의 교기색을 꺼리는 상인들은 시선을 바닥에 두면서도 위지광의 발끝이 향하는 방향만은 눈동자 끝으로 따라갔다. 그 방향은 황사주로에서 북동쪽이었다. 낙양으로 뻗는 길목, 빗장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말이 먼저 떠나던 구석길. 위지광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저 결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을 외워두고 그 외면으로만 움직인다. 그는 황사주로의 툇마루 아래로 오른손을 넣어 장부 종이장 하나를 끄집어냈다. 종이는 비어 있었고 모서리엔 쑥향이 아주 얇게 스며 있었다. 비어있는 종이를 접어넣으며 위지광은 알아두어야 할 자리를 마음속으로 표시했다. 빈 칸은 두려움을 가장 빨리 모은다. 두려움이 먼저 모이는 곳으로 적의 뒷목이 따라온다. 그는 적혈의 호흡으로 사막을 건넜다. 낮에는 그림자를 얕게 깔고 멈추며 밤에는 발의 박자를 길게 당겼다. 감숙에서 낙양으로 이어지는 역참이 금령으로 문을 일찍 닫는 동안 위지광은 닫힌 문에서 먼저 냄새를 맡았다. 닫힌 나무 문은 낮은 곡선으로 울고 울음은 금방 식는다. 그러나 사람의 등에서 흘러내린 경계의 땀은 오래 남는다. 그는 한 번도 복도에 발을 얹지 않고 문설주와 지붕의 각도만 재며 지나갔다. 각이 쌓일수록 빛은 줄어들고 빛이 줄어들수록 핏기가 더 선명해졌다. 핏기는 실제의 묽은 피가 아니었다. 장부의 잔열, 붉은 먹의 습기, 침향 인주의 사위는 흔들림. 이 모든 것을 위지광은 적혈로 통칭해 불렀다. 사람을 죽일 때뿐 아니라 사람을 찾을 때도 피로 설명하는 자였다. 낙양의 유수객잔 뒷마당에 이르렀을 때 초연은 이미 상자 뚜껑의 각을 어제와 똑같이 닫아두었다. 같은 각은 긴장이 풀린 팔꿈치로 만들 수 없다. 같은 각은 계속된 훈련의 결과거나 겁을 숨기려는 습관의 산물이다. 위지광은 마당 구석으로 비껴 난 그림자를 밟았다. 그림자는 낮았고 낮은 그림자 위에서 향이 가늘게 올라왔다. 침향이었으나 낯선 변주를 가졌다. 향이 그래서 떨어져 장정의 허리끈으로 옮겨 붙은 흔적. 형법당 봉인의 가장자리에서만 남는 은빛의 잔광이 허리끈 매듭에 스쳐 있었다. 정파와 당가의 습관이 낙양의 뒷마당까지 흘러든 증거였다. 위지광은 허리끈을 잡지 않았다. 잡히지 않게 달아난 흔적은 또 다른 곳에서 더 진하게 안된다. 그는 우물가에 오래 엎드려 물 위로 드리워진 퇴색한 등롱을 보았다. 등롱의 붉음은 물결과 겹칠 때 가장 느리게 흔들렸다. 그 느림에 맞춰 위지광은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숨을 한 번 길게 내보내자 혀 밑이 짧게 저렸다. 동문의 솜씨가 침향 인주가 빠진 새 인주에도 은은히 남긴 붉음의 산도. 감숙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농도가 우물둘레 돌의 틈에 억지로 들어가 있었다. 억지로 들어간 냄새는 제자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 곧 다른 냄새에 밀린다. 밀리면서 남기는 얇은 홈. 위지광은 그 홈의 길이를 손톱으로 그어보았다. 길이의 끝이 가리키는 방향은 북경이었다. 적혈대의 말 세필이 전영역 역참을 박차고 북쪽으로 붙었다. 위지광은 선두에 서지 않고 두 번째 말을 탔다. 첫 번째 말의 걸음에서 바퀴 자국이 흐트러지고
세 번째 말의 걸음에서 먼지의 무게가 실린다. 가운데는 흔들림의 균형을 가장 빨리 알아챈다. 그가 가장 오래 배운 일은 칼을 먼저 뽑지 않는 법이었다. 칼을 뽑으면 피가 새고, 피가 새면 냄새가 다른 냄새를 덮는다. 오늘 그가 필요한 것은 덮이는 냄새가 아니라 모이는 냄새였다. 북경 외곽의 수로로 들어서자 물비늘이 낮게 떨렸다. 호장 매듭의 꼬리가 바깥을 향하도록 바뀌었다는 금령의 소문은 사막보다 빨리 여기로 도착해 있었다. 그러나 끈살의 끝살 한 겹은 여전히 안으로 몸을 말았다. 습관은 칼로 끊을 수 없으므로 위지광은 칼을 허리에 둔 채 난간만 쓸었다. 쇠막대에 윤활이 머뭇머뭇 돌아오려는 지점, 손바닥이 얇게 미끄러지는 지점, 분진이 수면으로 떨어져 반짝이는 높이. 그는 높이만 적었다. 말은 적지 않았다. 높이는 칼 없이도 칼의 길이를 보여준다. 수문을 맡은 형법당 추경대의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다. 위지광은 발소리를 세지 않았다. 발소리는 자신을 증명하는 법으로 들리고 그런 소리는 언제나 더 빨리 사라진다. 그는 발소리 사이 비어있는 폭을 셌다. 빈 폭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동안 사람의 근육은 습관적으로 풀렸다가 다시 죄어들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 땀의 냄새가 미세하게 변하고 그 냄새가 쇠살의 가장자리에서 다른 되비침을 만들었다. 되비침은 숫자가 아니었으나 숫자보다 정직했다. 그가 난간의 그림자 끝에서 몸을 낮출 때 다른 그림자가 가볍게 미끄러졌다. 북경 암영루의 윤서였다. 윤서는 물그릇의 반사를 낮추는 일을 자주 했다. 반사가 낮아지면 눈은 더 깊이를 본다. 위지광은 윤서를 부르지 않았다. 부름은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서로의 명분을 부른다. 오늘 밤 북경의 물은 명분을 싫어했다. 물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얹어줄 까닭이 없었다. 윤서는 그를 보지 못한 척 지나갔다. 지나가는 사람의 발끝이 난간의 못머리를 스치며 아주 짧은 소리를 냈다. 짧은 소리는 박자를 바꿀 만큼의 길이를 갖지 못한다. 위지광은 바뀌지 않는 박자에서 오히려 안심했다. 고정된 박자 위에서만 비틀림이 크게 드러난다. 그는 수문 아래로 내려갔다. 물이 허벅지까지 올라왔고 물살의 심이 무릎뼈를 통과해 널쩍다리 근육으로 옮겨 붙었다. 그 심은 사람의 심장 박동과 쉽게 겹쳤다. 겹치는 동안 사람은 자기의 숨을 잇는다. 위지광은 그 이침을 기다렸다. 잊힌 숨이 돌아오려는 순간 물 위에 익숙한 금박이 얇게 떠올랐다. 금박은 장부의 표지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었다. 조각의 가장자리에는 바늘이 숨을 쉬듯 잠깐씩 흔들렸다.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 바늘이 스스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가라앉는 속도는 오늘 밤의 수온과 바늘의 두께를 동시에 말해 주었다. 수온과 두께가 겹치는 지점을 머릿속 도면에 눕혔다. 도면의 중심은 이름 없이 떨렸다. 형법당이 심장이라고 부르는 지점과 같은 자리였다. 낙양에서 그가 들춰봤던 빈종이가 여기서도 얼굴을 내밀었다. 금실책의 속장에서 떨어져 나온 속지였다. 아무 글자도 없었으나 모서리에 스친 쑥 향이 서늘했다.
위지광은 종이를 젖은 손바닥에 붙인 채 수면 가까이 올려다보았다. 물 위 등롱의 불금이 종이의 빈칸에서 느리게 흔들렸다. 그 느림을 따라 혀 밑의 저림이 다시 왔다. 동문이 표준화한 불금의 산도. 감숙과 낙양과 안위에서 잇따라 맡았던 그 산도가 북경 수로의 물살에서도 빠지지 않고 닿았다. 적혈의 선이 도시 셋을 관통해 넷째 도시로 이어졌다. 그는 선을 끊지 않았다. 선은 끊어야 할 때보다 이어둘 때 더 많은 입을 불러냈다. 입이 많아질수록 혀는 길어지지만 길어진 혀는 끝내 스스로 엉킨다. 엉킴은 칼보다 잔인한 마무리를 만든다. 마교의 대장은 그 잔인함이 사치가 아니라 절약이라는 사실을 오래전에 배웠다. 위지광은 수문에서 물을 털고 골목으로 빠졌다. 골목의 냄새는 낮았다. 고기와 장, 젖은 나무와 묵은 수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 냄새 틈에서 침향이 한 번 끊기고 다시 붙었다. 끊겼다가 붙는 냄새의 지점에는 언제나 사람의 손이 있었다. 그는 손의 높이를 재려 벽돌 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틈 속에서 석분이 아주 얇게 묻어 나왔다. 형법당 봉인의 가장자리에서만 남는 빛이 다시 스쳤다. 북경의 어느 손이 낙양의 어느 상자와 같은 각으로, 안희의 어느 서판과 같은 삐끗함을, 감숙의 어느 장판과 같은 아치를 오늘 이 골목에서 반복했다. 반복의 집요함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두려움은 남는다. 남는 것은 피와 같다. 적혈은 남은 자리에서 길을 바꿨다. 밤이 중턱을 넘자 위지광은 적혈대의 말들을 뒤로 물렸다. 말은 소리를 남기고 소리는 설명을 불러온다. 설명은 늘 변명으로 늙는다. 그는 걸어서 북경의 외사청 옆수로 다리를 건넜다. 다리 밑의 그늘에서 누군가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 모용비가 보낸 결초대의 하급이었다. 위지광은 그를 지나쳤다. 지나치면서도 그 하급의 허리끈 매듭이 호장으로 바뀌었으나 꼬리에 살 한 겹이 안으로 말린 버릇까지는 고치지 못했음을 보았다. 정파의 손과 마교의 손은 다른 칼을 들었지만 칼을 들기 전의 습관은 늘 닮아 있었다. 닮아 있는 습관은 서로를 눈치채지 못한다. 눈치채지 못한 두 손 사이로 빈 칸이 넓어진다. 빈 칸은 하오문이 숨을 쉬는 자리였다. 위지광은 달빛이 닿지 않는 수로의 어두운 턱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시간이 아니라 냄새로 밤을 샜다. 세 번째로 쑥향이 약해질 때 은 냄새의 얇은 금속기가 다시 떠올랐다. 그 금속기는 칼의 것이 아니었다. 운패의 것이었다. 무색과 은, 냄새와 쑥향. 천기각에서 울리던 그 순서가 수로의 바람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그는 천기각이라는 이름을 속으로만 부르며 혀끝으로 삼켰다. 이름은 칼을 불렀다. 칼을 부르면 박자가 흩어진다. 그는 칼보다 박자를 사랑하는 사람의 방식으로 뒤돌아섰다. 뒤돌아서는 발의 각도는 미세했고 그 각도만으로도 적혈대의 두 부대가 북경 안쪽 둘레로 흩어졌다. 흩어지는 동안 위지광은 손을 들지 않았다. 손을 들지 않는 지휘는 항상 오래 갔다. 도시는 말을 줄이고 냄새를 키웠다. 무림맹의 금령은
절차를 더했다. 절차는 시간을 끌었다. 시간을 끄는 동안 여백은 늘었다. 늘어난 여백은 더 많은 흔적을 숨겼다. 흔적을 숨기는 자들의 손에는 같은 규격의 공포가 남아 있었다. 위지광은 공포를 부정하지 않았다. 공포는 피와 한 몸이었다. 피는 숨을 멎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이 도망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 길의 끝에서 사람은 반드시 뒤를 본다. 뒤돌아보는 목의 각도, 눈의 반짝임, 숨이 붙잡히는 한 호흡. 그 한 호흡을 적혈은 기다렸다. 그가 골목 끝에서 멈췄을 때 하늘의 구름이 한 번 열렸다. 짧은 별빛이 지붕의 빗금을 타고 내려와 숨은 턱의 쇠살 위에 앉았다. 그 빛에서 분진이 얇게 반짝였다. 분진은 병에 담겨 천기각으로 갔을 것이다. 그 병을 누가 열 것인지, 누구의 손이 그 높이를 적을 것인지, 어떤 책의 빈 칸 옆에 놓일 것인지 위지광은 굳이 상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병이 내일 더 늦게 열릴 것이라고. 그래서 내일의 박자가 오늘보다 반 박자 옆으로 기울 것이라고만 예감했다. 기울어진 박자 옆에서 칼은 더 조용하다. 조용한 칼은 그림자와 잘 어울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에 손을 담갔다. 빼며 손등의 온도를 확인했다. 밤의 물은 어제와 같았고, 같다는 사실은 내일의 변주를 예고했다. 위지광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다. 적혈을 모아라. 그 말은 명령서보다 오래 갔다. 적혈대의 발이 소리 없이 퍼졌다. 북경의 수로, 외사청 옆 다리, 부책실 뒤쪽 길, 황실 쪽으로 나 있는 어두운 회랑. 내 갈래의 어둠이 같은 속도로 마르고, 마르는 속도의 차가 다른 속도로 싹을 틔우는 동안 위지광은 칼을 뽑지 않았다. 그는 칼을 쓰지 않는 밤이 더 잔혹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수면에 떠 있던 금박 한 조각이 이윽고 가라앉았다. 물은 흔적을 모두 지우지 못했다. 지우지 못한 자리에서 냄새만이 길을 잇는다. 위지광은 그 냄새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의 그림자는 수로의 어둠에 흡수되다가 어느 순간 돌연 사라졌다. 사라진 자리에는 발자국도 피의 얼룩도 없었다. 오직 숨 간격만이 남았다. 숨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멀리 갔다. 그는 그 멀리 간 숨을 손으로 만지는 사람처럼 가볍게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북경의 한가운데로 스며들었다. 북경의 밤은 등롱을 절반만 밝혀두었다. 천기각의 내실, 천기가라 부르는 방에서는 벽면 홈셋이 숨을 나누어 들이켰다. 무색 종이가 먼저 눕고 은 냄새 종이가 뒤를 따르며 쑥 향 종이가 마지막 자취를 닦았다. 심지가 한치 낮아질 때마다 세 겹은 서로 다른 길이로 수축했고 수축의 박자는 곧 명령이었다. 서리는 손등을 척한에 얹고 한 호흡만 쉬었다. 오늘은 글을 쓰지 않는다. 빈 칸만이 시선을 붙잡아야 한다. 금실책은 덮인 채 평백책과 흑점책만 서로 다른 높이에 포개져 있었다. 북경에서 윤서가 보낸 분진병은 둘째 홈 옆에 눕혀 있었고 병목 안쪽의 은빛 가루가 등불을 머금고 아주 얕게 반짝였다. 반짝임은 봉인 가장자리에서만 나는 빛.
오늘 밤 도시는 그 빛을 셀 것이다. 서연은 문턱에서 상자 덮개를 닫았다. 덮는 각이 낮아지자 냄새의 층이 얇아졌고 얇아진 층 사이로 심장의 치가 드러났다. 천기각의 바닥돌셋에는 미세한 홈이 있었고 낮에 내린 잠깐 비가 그 홈에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그 물은 의식용 기폭의 실밧줄을 먼저 끊는 일에 이미 쓰였다. 내실은 침묵을 유지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기록은 크게 말했다. 오늘 밤의 기록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길이와 박자와 냄새로만 쓰인다. 서리는 운패 3벌을 가지런히 올렸다. 무색이 위, 은 냄새가 가운데, 쑥 향이 아래. 순서를 바꿔본 적이 없었다. 순서를 지키는 동안 사람은 늦고 기록은 앞선다. 그녀는 운패를 한 번만 울리고 손을 거두었다. 음향은 벽과 천장을 타고 얇게 번졌다가 금세 가라앉았다. 가라앉는 속도만으로도 도시 내세 억양을 가늠할 수 있었다. 북경은 낮고 느렸고 낙양은 반호흡 빨랐고 안휘는 불금의 폭만 변하지 않았고 감숙은 술잔의 물결이 낮은 아치로 2번만 겹쳤다. 서로 다른 억양은 오늘 밤 한 줄로 묶여야 한다. 그 줄 위에서 누군가는 늦고 누군가는 빠른 척할 것이다. 가면 규약의 상자 뚜껑이 내실 한쪽에서 열렸다. 서연이 안쪽 천으로 덮인 가면들을 차례로 꺼내 들었다. 가면마다 이마의 폭, 광대의 각, 턱의 길이가 달랐다. 같은 얼굴을 흉내내되 같은 얼굴이 되지 않게 하는 도안. 천기각의 진짜 얼굴은 한 번도 공기에 닿지 않았다. 대신 호흡을 흉내내는 규격이 있었다. 숨을 셋에 나누고 발의 각을 넷으로 나누고 손끝의 떨림을 5에 맞추는 방식. 서연은 6번째 봉투를 꺼내어 그 규격을 적은 얇은 종이를 확인했다. 오늘 밤 천기각 밖으로 나갈 얼굴은 둘이고 안에 남을 그림자는 셋이다. 가면을 쓰는 자들은 추연되었다. 루주의 발을 따라 걷되 절대 앞서지 않는 그림자들. 그림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였다. 루주가 없는 순간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한다. 낙양에서는 초연이 운반표 모서리에 영일파령을 장부 여백 옆에 붙였다. 수문이 오늘도 반 박자 늦을 것임을 몸으로 기억하는 숫자였다. 상자 뚜껑의 각은 어제와 같았고 같은 각은 더 큰 차이를 불러냈다. 가벼운 묶음 하나와 무거운 묶음 하나. 무게의 불균형은 말보다 먼저 의심을 불렀다. 초연은 상자 뚜껑을 닫는 팔꿈치의 각을 눈으로 재고 그 각을 북경으로 보내는 메모 끝에 조용히 덧붙였다. 오늘 밤 낙양은 북경보다 반장 늦게 마를 것이다. 안위에서는 경소가 내금 서고의 비단을 다시 덮었다. 붉은 먹의 폭은 머리카락 한 올만큼 어젯밤과 같았다. 내인의 톱니 잔은 28. 같다는 사실이 가장 강한 변화의 예고였다. 경소는 서판의 금형을 반치 비틀어 얹고 비단끈의 꼬리를 더 길게 바깥으로 빼두었다. 감찰의 칭찬은 시선을 묶는다. 묶인 시선 옆에서 습관은 일한다. 그 습관이 북경으로 그리고 천기각으로 닿는다. 감숙에서는 사풍이 술잔의 물결을 종이 귀에 옮겨 그렸다. 낮은 아치가 연속 2번, 잠깐의 평면. 평면에서 사람의 혀는 늘 길어지고
길어진 혀는 장부를 불러낸다. 금지령은 문을 닫았지만 말은 문을 통하지 않는다. 말의 끝에는 늘 숫자가 앉는다. 오늘도 180.4풍은 그 숫자를 가볍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봉투는 북경의 물기를 타고 천기각의 내실로 들어갈 것이다. 형법당에서는 모용비가 도면을 접었다. 접힌 도면 모서리에 잔금이 손등에 얇게 남았다. 잔금은 오래 갈 것이다. 그는 수문과 창고와 부책실을 잇는 가장 긴 길 위의 점들을 찍어 두었다. 분진이 반짝인 높이, 수문이 반 박자 늦게 열린 시간, 상자 뚜껑의 반 호흡. 자, 불금의 폭이 흔들리지 않은 밤. 점들은 서로를 끌어당겼고 도면의 정중앙은 이름 없이 떨렸다. 심장. 이름을 붙이지 않은 자리. 오늘 밤 그 자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 박자를 흐트리면 길이 끊기기 때문이다. 그는 결초대와 추경대에 명령을 내렸다. 높이만 기록하라. 말은 지우라. 천마신교의 적혈대장 위지광은 북경 수로의 난간을 건너며 냄새로 밤을 샜다. 은 냄새의 금속기가 물 위에서 짧게 일어났다가 쑥향이 그 금속기를 덮고 무색의 공기가 다시 두 냄새 사이의 간극을 메웠다. 그는 칼을 뽑지 않았고 발의 박자만 고쳤다. 수문 아래로 내려갔을 때 물살에 심은 무릎뼈를 통과해 널쩍 다리로 옮겨 붙었다. 심은 심장박동과 쉽게 겹쳤고 겹치는 동안 사람은 자기의 숨을 잇는다. 위지광은 그 이침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이침이 막 끝나려는 순간 금박의 조각 하나가 물 위에 떠올랐다. 가장자리에서 바늘이 흔들렸다.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 가라앉는 속도만 머릿속 도면에 붙여 두었다. 도면 중앙의 떨림이 형법당의 심장과 같은 자리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천기각 내실의 등불이 한치 낮아질 때 서리는 서연에게 짧은 종이를 건넸다. 두 줄. 하나는 내부, 하나는 외부. 내부는 가면 귀약의 발동, 추연대의 분산, 천기각의 호흡 유지. 외부는 낙양과 안희의 규격 반복, 감숙의 아치, 북경 수문의 반박자. 말은 6글자도 되지 않았다. 여백이 나머지를 채웠다. 서연은 종이를 접어 가슴 속에 넣었다. 접는 각이 낮았다. 낮은 각은 오래 간다. 추연대의 첫 그림자가 가면을 썼다. 정면의 광대선이 조금 낮고 턱의 끝이 원래보다 반치 짧았다. 숨은 세에 나누어 들이쉬고 넷에 나누어 내쉬었다. 루주의 걸음과 아주 비슷했으나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완전히 같아지면 칼이 온다. 너무 다르면 눈이 온다. 두 번째 그림자는 더 가벼운 가면을 썼다. 이마의 폭이 약간 넓었다. 그림자 둘은 서로 다른 골목으로 빠져나가 천기각을 둘러싼 회랑으로 흩어졌다. 윤서는 암영루 기둥 속 섬유를 다시 갈고 접수상 물그릇에 반사를 한 호흡 낮추었다. 물그릇의 얕은 거울은 등롱보다 먼저 변화를 보였다. 반사가 낮아지자 바깥의 발소리가 더 천천히 들어왔다. 천천함 속에서 비틀림은 쉽게 드러난다. 첫 번째 그림자가 수로 다리를 건넜다. 형법당 추경대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흔들림은 곧 기록이 되었고, 기록은 곧 숫자가 되었다. 숫자는 박자를 불렀다. 두 번째 그림자가 외사청 옆 회랑으로 사라지는 동안 적혈대의 감각이 뒤를 더듬었다. 냄새가 끊겼다가 다시 붙었고 쑥향의 농도가 잠깐 낮아졌다. 낮아진 자리는 사람의 손이 지나간 자리였다. 위지광은 그 손이 허리끈을 당길 때의 각을 상상했다. 허리끈의 매듭은 호장으로 바뀌었으나 꼬리의 살 한 겹은 여전히 안쪽으로 말았을 것이다. 정파의 손과 마교의 손은 다른 칼을 들었지만 칼을 들기 전의 습관은 닮아 있었다. 닮은 습관은 서로를 지나친다. 지나치는 동안 빈 칸은 넓어진다. 빈 칸의 한복판에서 진짜 발이 움직였다. 서리는 천기가의 뒤쪽 좁은 벽장 문을 열었다. 벽은 등롱과 반대 방향으로 삼세치 밀려났다. 바닥돌 아래 숨은 얇은 통로가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폭으로 열렸다. 무영천보는 달리기보다 멈춤에 가까웠다. 그림자가 사라지는 방식은 몸이 가벼워지는 일이 아니라 존재의 각을 주변으로 흩어 놓는 일이었다. 그녀는 숨을 세에 나누어 들이쉬고 둘에 나누어 내쉬었다. 등롱의 불심이 한치 더 낮아지자 통로 안쪽 공기의 색이 조금 어두워졌다. 어두움은 길이었다. 통로의 끝에는 수로 측벽과 닿는 작은 돌창이 있었다. 바깥은 물의 숨으로 가득했고 물의 숨에는 쇠살과 분진의 얇은 반짝임이 섞여 있었다. 서리는 돌창을 반 바퀴만 열었다. 반 바퀴의 틈에서는 바람이 아니라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냄새와 쑥향, 그리고 무색의 공기. 새 냄새가 겹쳐질 때만 장치가 움직였다. 장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만 바깥의 박자를 안으로 옮겨 붙였다. 옮겨 붙은 박자는 천기가의 심장 박동과 포개졌다. 포개짐은 곧 매듭이었다. 매듭은 곧 문이었다. 문이 완전히 열리기 직전 통로 공기의 결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아주 오래된 향이 오래된 방식으로 흔적 없이 스며들었다. 단가의 무형독이 아니었다. 무형에서 형을 한 겹 더 벗긴 냄새의 그림자 같은 약. 동문약콩이 역수로 줄여 만든 바늘이 아니라 바늘이 없어도 닿는 방식. 서리는 변화의 첫 진동을 느꼈다. 냄새가 아니라 여백이 먼저 흔들릴 때 위험은 글자보다 앞선다. 그녀는 무형침투술의 호흡을 더 낮췄다. 스스로의 심박을 수로의 물살에 맞췄다. 물의 심이 무릎뼈를 통과해 널쩍다리로 옮겨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까지 상대의 손길은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밤 상대는 손을 쓰지 않았다. 박자만 옮겼다. 박자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흔들린다. 천기각의 위층에서 추연대의 세 번째 그림자가 등롱을 옮겼다. 등롱 하나가 회랑의 모서리를 넘어갈 때 내실의 그림자가 옅게 줄었다. 줄어든 그림자 사이로 서연이 통로 입구의 숨을 재고 있었다. 숨은 규격대로였다. 셋과 넷과 다섯. 그녀는 가면 규약의 마지막 봉투를 꺼내어 밀봉했다. 봉투 앞면에는 단어 대신 도안이 있었다. 등롱 심지의 깊이, 운패의 울림 간격, 물그릇 반사의 높이. 봉투는 열리지 않는다.
열리면 규약이 깨진다. 수로 위 난간에서는 모용비의 결초대가 분진의 높이를 연필 끝으로 재고 있었다. 높이는 어젯밤과 같았다. 같다는 사실은 오늘 밤의 변주를 예고했다. 변주가 오면 누군가는 반 박자 빨라지고 누군가는 반 박자 늦는다. 모용비는 빨라질 자와 늦을 자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면 칼이 온다. 그는 그저 높이만 기록하게 했다. 높이 셋이 일직선으로 눕는 순간 도면의 중앙이 한 번 크게 울렁일 것이다. 울렁임은 심장이다. 심장은 칼보다 오래 간다. 저 결대의 위지광은 수문 아래에서 물을 한 줌 떠올렸다. 손등에 얹힌 물이 은 냄새를 먼저 내고 쑥 향을 나중에 남겼다.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 순서가 지켜지는 밤은 누군가의 손길이 이미 안쪽까지 들어와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칼을 뽑지 않았다. 칼은 오늘 밤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는 혀 밑에 저림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사라질 때 냄새는 길로 바뀐다. 길은 사람을 데려온다. 데려온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흔적이 없을 때만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진다. 통로의 돌창이 마침내 마지막 반치를 남기고 멈췄다. 바깥의 박자가 안으로 흘러들었다. 서린의 귀에는 불심이 아니라 수문턱의 쇠살이 먼저 들렸다. 쇠살의 윤활이 어제보다 반 호흡 돌아와 있었다. 어제 지워졌던 기름이 오늘 얇게 복구되었다. 윤활은 사람의 손을 오래 기억한다. 기억은 낚시였다. 그녀는 몸을 옆으로 틀었다. 무영천보의 걸음은 그림자를 버리는 일이었다.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먼저 길을 잃게 만드는 일. 그녀는 세 발자국을 옮기지 않고 6방향으로 흔들림을 흩뿌렸다. 흔들림만으로는 손이 닿지 않는다. 그러나 박자로 옮겨온 손길은 흔들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통로의 공기가 한 번 아주 얕게 끊겼다. 끊김과 동시에 등롱불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 내실의 냄새층이 순간 뒤집혔다. 무색이 아래로, 은 냄새가 위로, 쑥 향이 가운데로 미끄러졌다. 뒤집힘은 180의 다른 표기였다. 하연옥이 남긴 암호가 구조로 다시 떠올랐다. 서리는 그 의미를 보는 대신 몸을 더 낮췄다. 무형독이 아닌데 독과 같은 효과, 손길이 아닌데 손과 같은 압박, 칼이 아닌데 칼과 같은 결론. 자신이 설계하던 박자와 다른 박자가 같은 순서로 안쪽까지 흘렀다. 그녀는 그 사실만 기록했다. 기록은 숫자가 아니었다. 숨과 숨 사이의 길이었다. 서연은 문턱 앞에서 손을 움켜쥐었다가 놓았다. 움켜쥔 손바닥에 땀이 배지 않았다. 땀이 배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 규약은 두려움을 지운 뒤에야 움직인다. 그녀는 추연대 둘에게 서로 다른 골목으로 더 깊게 빠지라고 손짓했다. 한 명은 수로 다리 아래로, 한 명은 외사청 옆 회랑의 그림 속으로. 두 그림자의 발은 루주의 보폭과 거의 같았고 모서리를 돌 때에 어깨 각도까지 흉내내었다. 형법당의 눈과 마교의 코는 서로에게 얽혀 각자의 그림자를 쫓았다. 얽힘이 도시의 얇은 장막을 쳤다. 그 장막 아래에서만
진짜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다. 서리는 돌창을 반대로 잠갔다. 반대는 늘 정답이었다. 180의 숫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잠그는 동안 통로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얕게 끊겼다. 이번에는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서 끊김이 일어났다. 수문 위 난간의 발이 반 박자 빨라진 탓이었다. 모용비가 직접 움직인 건 아니었으나 그의 사람이 박자를 한 번 앞당겼다. 위지광의 발도 동시에 반 호흡 늦어졌다. 둘 사이의 틈이 한순간 맞물렸다. 맞물림은 함정보다 조용했다. 조용할수록 깊었다. 돌창이 닫히기 전 무색의 공기 사이에 아주 얇은 실 한 가닥이 스쳤다. 실은 바늘이 아니었다. 그러나 바늘보다 훨씬 빨리, 훨씬 멀리 갔다. 실의 끝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았고 어디에든 걸릴 수 있었다. 서린의 손목뼈와 팔꿈치 사이, 맥이 지나가는 자리를 스쳐 지나가는 감각.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단지 길이를 잰 듯한 촉감. 그녀는 그 촉감만 기록했다. 그리고 기록을 덮었다. 덮는 순간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천기각 내실에서는 불심이 원래의 높이로 돌아왔다. 무색이 위로, 은 냄새가 가운데로, 쑥향이 아래로. 순서가 제자리를 찾자 서연은 상자 덮개를 닫았다. 덮개가 닫히는 각이 낮았다. 낮은 각은 오래 간다. 그녀는 가면 규약 봉투를 봉한 채 추연대를 더 넓게 흩어지게 했다. 암영루에는 루주의 명이 평소와 다름없이 내려갔다. 낙양에는 영일파령의 숨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붙었다. 안위에는 불금의 폭이 흔들리지 말라는 짧은 당부가 갔다. 감숙에는 술잔의 아치를 2번으로만 그리라는 메모가 도착했다. 명령에는 단어가 없었다. 길이만 있었다. 수로 위 난간에서는 결초대가 남은 분진을 작은 병에 쓸어 담았다. 저 켤대는 병이 향하는 방향을 보지 않았다. 병은 늘 천기각으로 갔다. 병을 여는 손은 하나뿐이었다. 그 손이 오늘 밤 통로의 돌창을 스치고 지나갔다. 모용비는 보고를 숫자로만 받았고 위지광은 냄새로만 받았다. 숫자와 냄새는 같은 곳을 가리켰다. 같은 곳을 가리킬 때마다 도시는 조용해졌다. 조용한 도시는 오래 기억한다. 오래 기억한 도시는 뒤늦게 목소리를 높인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자리는 늘 포위망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내실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자리에 서린의 그림자가 없었다. 없는 자리에는 길이가 남는다. 숨과 숨 사이, 등롱과 등롱 사이, 운패와 운패 사이. 그녀는 길이만을 들고 서 있었다.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면 칼이 온다. 오늘 밤 칼은 늦을 것이다. 늦는 칼이 만드는 고요가 규약을 완성한다. 가면 규약 발동, 추연대 가동, 천기가 호흡 유지. 세 줄을 마음속으로 다시 읽고 서연은 문턱을 넘었다. 밖은 여전히 등롱을 절반만 켜두었다. 골목의 어둠은 두께를 바꿨고 수로의 물비늘은 낮은 떨림으로 돌아갔다. 낙양의 상자 뚜껑각은 어제와 같았고 안위의 불금은 머리카락 한 올만큼 어젯밤과 같았고
감숙의 아치는 2번으로 겹쳤다. 북경에서는 기폭이 바람을 모른 척했다. 실밧줄의 꼬리 살 한 겹은 여전히 안쪽으로 말렸다. 습관은 규정보다 길다. 길이가 길수록 사라짐은 완성된다. 천기각의 심장은 계속 뛰었다. 피가 아니라 공기와 냄새와 여백으로. 서리는 보이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구조만이 남았다. 구조는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내실의 등불은 한치 더 내려가다 멈췄다. 멈춘 불심 아래에서 기록은 다음 장을 준비했다. 도시 넷의 억양이 같은 낮음으로 맞춰지는 동안 북경의 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증거였다. 증거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남았다. 그리고 남은 것 위로 포위망의 발자국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모여들기 시작했다. 새벽의 서늘함이 대청의 기둥을 타고 내려왔다. 무림맹의 기폭은 세 줄에 매여 조용히 흔들렸고 호장매듭의 꼬리는 규정대로 바깥을 향했다. 남궁지는 제일 먼저 빈 칸을 보았다. 결제선 넷째 칸, 어제와 똑같이 남은 공백. 도장은 셋이 겹쳤고 해설은 길어졌으나 빈 칸은 말보다 깊었다. 그는 문장을 더하지 않았다. 빈 칸의 깊이가 오늘 포위망의 폭을 정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군사청의 제가련은 묵선 도면을 펼쳐 북경의 골격을 네 겹으로 나눠 그렸다. 외연은 역참과 나루, 둘째는 객잔과 상단, 셋째는 관아와 창고, 넷째는 수로와 회랑. 모용비가 남긴 숫자들은 말 대신 높이로 옆줄에 서 있었다. 수문에서 반짝인 분진의 높이, 상자 뚜껑의 반 호흡차, 내금 서고 비고란의 붉음 폭, 술잔 물결의 아치. 높이와 각이 도면의 숨을 만들었다. 제가련은 붓끝으로 네 겹의 울을 겹쳤다. 울은 칼이 아니라 절차였고 절차는 도를 증명하는 언어였다. 명령은 네 줄이었다. 장망령, 금표령, 수물령, 의심첨록. 장망령은 역참과 외사청에 동시에 내렸고 금표령은 유흥과 도박의 문을 반만 열게 했으며 수물령은 밤수로의 윤활 시각을 통일했고 의심첨록은 장부의 빈 칸만 받아 적게 했다. 남궁진의 글씨는 두껍지도 가늘지도 않았다. 굵고 가는 사이 여백이 먼저 보였다. 여백은 사람을 묶는다. 묶인 사람의 걸음은 늘 같은 폭을 가진다. 같은 폭은 포위망에게 길이 되었다. 형법당 부책실에서 모용비는 보고 형식을 바꾸지 않았다. 높이만, 속도만, 마름만. 결초되는 처마의 분진을 긁어병에 담고 추경되는 수문 난간과 수면 사이를 잇는 반짝임의 높이를 재었다. 외교조정 창고 3과 부책실 후정, 수로의 낮은 턱, 사대문 바깥, 역참 두 곳에서 숫자가 동시에 모였다. 모용비는 숫자를 줄로 바꾸었고 줄은 도면 중앙으로 천천히 말려 들어갔다. 중앙의 떨림은 이름 없이 불렸다. 심장. 오늘 포위망의 네 겹은 그 떨림을 둘러싼 장막이 될 터였다. 남궁세가의 장로 남궁이풍이 창고 관리 규정에 부칙을 더했다. 봉인끈의 꼬리는 바깥으로, 내인의 톱니는 이 맞춤 확인, 붉은 먹의 폭은 머리카락 한 올 기준. 하북 팽가에서 파견된 팽말로는
역참의 경계 교대의 시간표를 덧댔다. 시간표는 사람보다 먼저 지친다. 지친 시간표 옆에서 습관이 고개를 든다. 남궁지는 그 습관을 기다렸다. 습관이 드러나는 순간 포위망의 울타리는 저절로 조여진다. 낙양에서는 초연이 운반표 모서리의 영일파령을 오늘도 여백 옆에 붙였다. 상자 뚜껑의 각은 어제와 같았고 같은 각은 다른 결과를 불렀다. 가벼운 묶음 하나와 무거운 묶음 하나. 초연은 팔꿈치의 각을 눈으로 재고 뚜껑이 닫히는 반 호흡의 느림을 수치만으로 북경으로 올렸다. 숫자는 말보다 오래 간다. 말이 막히는 자리에서 숫자는 길을 잇는다. 안위에서 경소는 내금 서고의 비단을 걷었다가 다시 덮었다. 비고란의 붉은 폭은 머리카락 한 올만큼 어젯밤과 같았다. 내인의 톱니 자는 28. 같다는 사실이 가장 완고한 위험 신호였다. 그는 섭한 금형을 반치 비틀어 얹고 비단끈의 꼬리를 더 길게 바깥으로 뺐다. 감찰이 칭찬을 남기는 동안 습관은 조용히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 돌아옴을 북경은 기다리고 있었다. 감숙에서는 사풍이 술잔 물결의 낮은 아치를 종이 귀에 베꼈다. 낮은 아치 2번, 얕은 평면 1번. 평면은 혀를 묶고 혀가 묶이는 사이 장부는 이미 다른 방에 옮겨졌다. 옮겨진 장부는 수로를 타고 올라갔고 올라가는 동안 여백은 늘어났다. 늘어난 여백은 포위망이 숨 쉴 공간을 결정했다. 남궁지는 숨의 폭을 줄이지 않았다. 숨이 줄어들면 칼이 빨라진다. 오늘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닌 우리였다. 북경 수로에서는 윤서가 접수상 물그릇의 반사를 한 호흡 더 낮췄다. 반사가 낮아지자 봉인끈에서 떨어진 분진이 수면 위로 길게 미끄러졌다. 결초되는 분진의 궤적을 연필로 옮겼고 추경대는 그 궤적이 멈춘 높이를 다시 적었다. 높이 셋이 일직선으로 눕는 순간 도면 중앙의 울렁임이 한 번 크게 일었다. 모용비의 손끝이 그 울렁임에 박자를 맞췄다. 박자가 맞으면 울은 소리 없이 조여진다. 천기각의 내실, 천기가라 부르는 방의 등롱은 한치 내려가 멈췄다. 서연은 가면규약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주연대 둘은 회랑과 수로 다리를 외곽으로 돌고 있었고 셋째 그림자는 등롱의 각을 옮겼다. 천기각의 심장은 피가 아니라 여백과 냄새와 공기로 뛰었다. 서리는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구조만이 남았다. 구조는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밤 이름이 구조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남궁진의 포위망은 구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내는 호흡을 겨냥한 것이었다. 남궁진은 내 겹에 울을 다음과 같이 묶었다. 첫째, 물길. 수물령으로 난간 윤활 시각을 한 시진 앞당기고 닫힘의 박자를 통일했다. 통일된 박자 위에서는 비틀림이 크게 보인다. 둘째, 말길. 역참의 반문을 닫고 신호깃을 낮췄다. 깃이 낮아지면 눈은 계단을 더 오래 본다. 오래 보는 눈은 숫자를 놓친다. 셋째, 장부길. 금표령으로 유흥의 회계표를 반으로 줄이고 줄어든 여백에 맞춰 합장표를 새로 냈다. 합장은 도의 언어였고 도의 언어는 의심을 늦춘다.
넷째, 소문길. 의심첨록으로 증언 대신 높이만 적게 했다. 말들을 서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빈칸은 저절로 길어졌다. 길어진 빈칸은 포위망이 들어설 자리였다. 제가려는 내 겹이 겹치는 교차점에 점을 찍었다. 외교조정 창고 3 배후 수문, 부책실 뒤편 회라. 모서리 외사청 옆수로 다리 아래 천기각으로 들어가는 상업 골목 셋의 합류점. 점은 많지 않았다. 많지 않아서 빨리 모였다. 점들이 하나로 엉키자 남궁지는 손을 들지 않았다. 손을 들면 칼이 앞서고 칼이 앞서면 울은 끊긴다. 오늘 그의 무기는 울의 인내였다. 포위망의 첫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수문 위 난간의 발소리가 반 박자 빨라졌고 역참의 깃이 한치 더 내려갔다. 객잔의 장부는 여백이 줄었고 도박판의 주사위는 돌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진 목소리 옆에서 문서가 더 빨리 말았다. 빨리 마르는 종이가 있는 곳에 늘 늦게 마르는 종이가 있었다. 모용비는 늦게 마르는 종이에 모서리를 집어 올렸다. 모서리 아래 익숙한 은빛의 가루가 얇게 깔려 있었다. 가루는 형법당 봉인의 가장자리에서만 남는다. 남는 것은 오래 간다. 오래 가는 것은 길이 된다. 적혈대장 위지광은 칼을 뽑지 않았다. 칼을 뽑지 않는 지휘는 오래 간다. 그는 수문 아래 물살의 심을 허벅지로 받으며 손등에 물을 냄새로 샜다. 은 냄새가 먼저, 쑥향이 나중. 순서는 바뀌지 않았다. 순서가 지켜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이 안쪽까지 들어왔다는 뜻이었다. 그는 혀 밑의 저림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사라지는 자리에 길이 생긴다. 길은 곧 고리였다. 남궁진의 울은 고리를 도시 사방에 보이지 않게 걸었다. 천기각을 에워싼 회랑에는 장식용 기둥 2개가 새로 섰다. 기둥 속에는 암영루의 섬유가 이미 들어 있었으나 오늘은 형법당의 서찰근도 같이 들어갔다. 서로 다른 손이 같은 기둥을 나눠 쓰는 순간 도시의 숨은 낮아졌다. 낮아진 숨에서 목소리는 더 천천히 나왔다. 천천한 목소리는 기록을 늦춘다. 늦어진 기록은 울을 더 오래 버티게 했다. 서연은 등롱의 심지를 더 낮추지 않았다. 낮춘 심지에서 냄새의 층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었다. 뒤집힘은 위기였다. 위기는 소리를 부른다. 오늘 필요한 것은 고요였다. 낙양에서 올라온 상자 둘은 이례적으로 같은 무게를 표시했다. 초연이 팔꿈치 각을 재고 뚜껑의 반호흡을 2번 반복해 적었다. 같은 무게는 동의를 뜻하지 않았다. 같은 무게는 보류를 뜻했다. 북경으로 올라온 보류 표시는 부책실의 가장 아래 칸에 눕혀졌다. 모용비는 그 아래 칸만 읽었다. 아래 칸에는 늘 어제와 같은 문장이 들어왔다. 어제와 같은 문장이 3줄을 넘는 순간 포위망의 안쪽에서부터 습관이 터져 나왔다. 습관은 칼보다 먼저 길이를 만들었다. 안희의 내금에서는 감찰이 고장매듭의 꼬리를 바깥으로 뺀 경소를 칭찬했다. 칭찬은 시선을 묶는다. 시선이 묶이는 동안 비고란의 불금은 얇게 번졌다. 불금의 폭은 여전히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었다.
같다는 사실이 오늘도 경보였다. 경소는 서판에 비틀림을 더했다. 비틀림 옆에서 내인의 손이 원래의 방식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돌아온 손버릇이 포위망의 안쪽으로 선을 끌었다. 감숙의 황사주로에서는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낮의 소문이 길게 늘어졌다. 사풍은 말의 끝이 닿는 자리에 영일파령을 얇게 접어 넣었다. 숫자는 늘 같은 길이를 가졌다. 같은 길이는 다른 곳에서 달라 보였다. 달라 보이는 길이를 북경은 모았다. 모인 길이들이 도면의 중앙으로 한 번에 빨려 들어갔다. 심장이 큰 박동을 한 번 더 보였다. 남궁지는 포위망의 내 겹에서 사람을 바꾸지 않았다. 바꾸지 않는 것은 책임을 묻는 일이다. 책임이 묶이면 말은 줄고 말이 줄면 숫자가 남는다. 숫자만 남은 자리에 울은 오래 머물렀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면의 중앙에 작은 점을 하나 더 찍었다. 천기각 정문에서 서쪽으로 세 골목, 유수숲과 잡화상을 잇는 모서리. 점은 명령이 아니었다. 다만 도시의 숨이 모이는 자리였다. 숨이 모이면 사람은 뒤를 본다. 뒤돌아보는 목의 각도는 칼보다 많은 말을 한다. 그 말을 듣는 귀를 오늘 포위망은 내 겹으로 준비해 두었다. 밤이 깊자 수문 위 난간의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다. 외사청 옆 회랑의 그림자는 얇아졌다가 다시 도톰해졌다. 부책실 뒤편 마당의 돌바닥은 젖은 끄트머리에서부터 먼저 마르기 시작했다. 역참의 깃은 자정에 한 번 더 내려갔다. 내 겹의 울은 서로를 보지 않았으나 서로를 대신했다. 서로를 대신하는 동안 칼은 여전히 늦었다. 늦는 칼은 고요를 남겼다. 고요가 오래가면 사람의 습관은 반드시 튀어나온다. 튀어나온 습관은 우레 바깥이 아니라 우레 안쪽에서 잡힌다. 천기각 내실에서는 서연이 상자 덮개를 닫았다. 닫히는 각이 낮았다. 낮은 각은 오래 간다. 그녀는 가면 규약 봉투에 다시 밀봉을 더했다. 주연대 둘은 포위망의 울과 울 사이, 말과 숫자 사이, 냄새와 여백 사이로 흩어졌다. 윤서는 접수상 물그릇에 반사를 한 호흡 더 낮췄다. 반사가 낮아지자 바깥의 발소리가 더 천천히 들어왔다. 천천함 속에서 비틀림은 크게 보였다. 비틀림은 곧 길이었다. 길은 잠깐 열렸다 닫혔다. 모용비는 보고를 숫자로만 받았다. 높이와 속도, 마름과 아치. 숫자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며 중앙으로 모였다. 중앙의 울렁임이 갑자기 얕아졌다가 다시 커졌다. 얕아지는 동안 울은 한 번 숨을 멈췄다. 숨이 멈춘 자리에서 발자국이 찍힌다. 발자국은 볼 수 없었다. 다만 마르는 속도가 서로 달라졌다. 다른 속도는 서로를 증명했다. 그는 결초대에게 소리 내지 않고 손을 내렸다. 손끝에 짧은 그림자만이 도면 위에 떨어졌다. 위지광은 수문 밑에서 물을 한 줌 떠올렸다. 냄새가 먼저 올라왔다가 쑥 향이 뒤따랐다. 순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는 순서 안에서 인간의 발이 한 번 미끄러졌다. 미끄러진 발은 칼보다 긴 말을 남겼다. 마른 소리로 오지 않았다. 숨의 길이로 왔다.
그는 그 길이만을 기억했다. 기억은 오래 간다. 오래 가는 기억은 내일의 칼을 빠르게 만든다. 남궁진의 포위망은 끝내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내 겹의 울음 같은 낮음으로 맞춰졌고 낮아진 억양 속에서 장부는 더 크게 말해졌다. 빈 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빈 칸의 가장자리는 어젯밤보다 얇았다. 얇아진 가장자리에서 실밧줄은 더 쉽게 닳았다. 닳는 줄은 떨어진다. 떨어지는 줄은 의식의 줄이 아니라 환상의 줄이었다. 환상이 끊길 때 사람은 뒤를 보게 된다. 뒤돌아보는 순간 울은 안으로 좁아진다. 유곽의 옥상에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천기각의 창틀에는 등롱빛이 얕게 눕고 내실의 홈셋은 숨을 고르게 나눴다. 무색이 먼저 눕고 은 냄새가 박자를 붙들고 쑥 향이 마지막 자취를 닦았다. 순서는 바뀌지 않았다. 순서가 지켜지는 동안 사람은 늦고 기록은 앞섰다. 남궁진의 포위망은 그 늦음을 기다렸다. 늦음이 길어지는 자리에서만 울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완성된 울의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이름이 없었다. 이름 없이 뛰던 심장만이 조용히 울렸다. 새벽은 북경의 돌바닥부터 마르기 시작했다. 형법당 대청 앞 기폭은 세 줄에 매여 있었고 호장매듭의 꼬리는 규정대로 바깥을 향했다. 첫 북이 울리기 전 분진이 수면으로 흘러든 자리에서 은빛이 얕게 반짝였다. 반짝임의 높이는 어젯밤과 같았고 같다는 사실은 오늘의 변주를 알렸다. 변주가 오면 누군가는 반 박자 빨라지고 누군가는 반 박자 늦는다. 박자에 서로 어긋난 면이 포개지는 곳에 장막이 서고 장막 안쪽에서 사람이 사라진다. 천기각 내실의 등롱은 심지를 한치 내려 멈췄다. 벽면 홈셋이 공기를 나눠 빨아들였다. 무색이 먼저 눕고 은 냄새가 뒤를 따르고 쑥 향이 마지막 자취를 닦았다. 금실책은 펼치지 않았고 평백책과 흑점책만 서로 다른 높이에 포개져 있었다. 북경에서 윤서가 보낸 분진병은 둘째 홈 옆에 누워 있었고 병목에 걸린 가루가 등불을 먹으며 아주 조용히 타들었다. 서리는 운패 세 벌을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무색이 위, 은 냄새가 가운데, 쑥 향이 아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순서가 지켜지는 동안 사람은 늦고 기록은 앞선다. 서연이 문턱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가면규약 봉투와 함께 들어있던 작은 함에는 실핀만 한 바늘 한 매가 누워 있었다. 하얀 옥이 남긴 물건이었다. 바늘의 몸통에는 눈으로 읽을 수 없는 미세한 결이 있었고 그 결을 따라가면 여백과 길이와 박자가 차례로 손끝을 스쳤다. 서리는 바늘을 천기가의 첫 홈옆, 금실책 표지 모서리에 평행하게 눕혔다. 누인 각은 반. 바늘은 기록을 꿰기 위해 남기는 도구였다. 바늘이 자리를 잡는 순간 실은 바깥 도시로 뻗기 시작한다. 낙양에서는 초연이 운반표 모서리의 영일파령을 오늘도 여백 옆에 붙였다. 상자 뚜껑의 각은 어제와 같았고 같은 각은 더 큰 차이를 불러냈다. 가벼운 묶음 하나와 무거운 묶음 하나.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의 미세한 지연이 곧 박자였다.
초연은 팔꿈치의 각을 눈으로 재어 북경으로 보냈다. 숫자는 단어보다 오래 가고 길이보다 빠르게 모였다. 안위에서는 경소가 내금 서고의 비단을 걷었다가 다시 덮었다. 비고란의 붉은 폭은 머리카락 한 올만큼 어젯밤과 다르지 않았다. 내인의 톱니 자는 28. 같다는 사실이 가장 완고한 경보였다. 경소는 섭한 금형을 반치 비틀어 얹고 비단끈의 꼬리를 바깥으로 더 길게 뺐다. 칭찬은 시선을 묶고 묶인 시선 옆에서 습관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되돌아오는 발자국의 폭이 북경으로 가는 실을 당겼다. 감숙에서는 사풍이 술잔 물결의 낮은 아치를 종이 귀에 옮겨 놓았다. 낮은 아치 2번, 짧은 평면 1번. 평면에서 혀는 길어지고 길어진 혀는 장부를 불러낸다. 금지령은 문을 닫았지만 말은 문을 통하지 않는다. 사풍은 영일파령을 얇게 접어 봉투에 넣고 물기를 따라 띄웠다. 봉투는 천기각의 내실로 들어갈 때까지 냄새와 길이만을 품었다. 형법당에서는 모용비가 숫자로만 보고를 받았다. 수문 난간에서 수면까지 반짝임의 높이, 상자 뚜껑이 닫히는 반호흡, 내금 불금의 폭, 술잔의 아치. 높이와 각이 도면의 숨을 만들었다. 숨의 간격이 한 번 얕아졌다가 다시 깊어지는 순간 중앙의 울렁임이 이름 없이 떨렸다. 심장이었다. 그는 칼을 들지 않았다. 칼을 들면 박자가 흩어진다. 오늘 필요한 것은 흩어짐이 아니라 포개짐이었다. 천마신교의 적혈대장 위지광은 수문 아래에서 물을 한 줌 떠올렸다. 냄새가 먼저, 쑥향이 나중. 순서는 바뀌지 않았다. 순서가 지켜지는 밤은 누군가의 손이 이미 안쪽까지 들어왔다고 말해준다. 그는 혀 밑의 저림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사라지는 자리에는 길이 만들어진다. 길은 곧 고리였다. 남궁진에 우리 걸어둔 고리가 도시 사방에서 같은 낮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서리는 내실의 돌벽을 눌러 옆 칸을 열었다. 나무함 하나가 튀어나왔다. 하얀 옥이 마지막으로 남긴 장부 조각과 운패의 기록이 들어있었다. 장부 조각에는 글자가 없었다. 다만 종이의 마르는 속도, 차가 서로 다른 층을 빚고 있었고, 층과 층 사이에서 바늘 자국만한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었다. 그 구멍이 곧 꿰맬 자리였다. 서리는 구멍들을 손끝으로 더듬다 한 번 멈췄다. 구멍의 간격은 북경수로 난간의 분진 높이와 닮아 있었다. 닮은 간격은 구조의 다른 표기였다. 가면 규약 봉투의 밀봉을 서연히 다시 눌렀다. 추연대 둘이 회랑과 수로 다리를 외곽으로 돌았다. 하나는 어깨 각을 반치 낮추었고 하나는 발의 보폭을 넷 중 셋과 같게 맞추었다. 윤서는 암영루 기둥 섬유를 갈아 끼우고 접수상 물그릇의 반사를 한 호흡 더 낮췄다. 반사가 낮아지자 바깥 발소리가 더 천천히 들어왔고 천천함 속에서 비틀림은 크게 드러났다. 하늘빛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도시는 이미 낮에 얼굴을 흉내 내기 시작했다. 그때 수문의 윤활이 정각보다 반 호흡 먼저 돌아왔다. 결초대의 발소리가 반 박자 빨라졌고 역참의 기시 한치 더 내려갔다.
외사청 옆 회랑의 그림자가 얇아진 순간 천기각 내실의 냄새층이 한 번 뒤집혔다. 무색이 아래로, 은 냄새가 위로, 쑥향이 가운데로. 뒤집힘은 180의 다른 표기였다. 하연옥이 남긴 암호가 오늘의 구조로 다시 떠올랐다. 서리는 무형침 투술의 호흡을 더 낮추어 심장의 박자와 수문의 물살을 포개었다. 포개짐은 은신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나 포개짐은 또한 맞물림을 불렀다. 돌창을 반 바퀴 열었을 때 바깥 공기 속에서 실 하나가 얇게 지나갔다. 실은 바늘이 아니었다. 그러나 바늘보다 빨랐고 더 멀리 갔다. 실의 끝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았고 어디에든 걸릴 수 있었다. 전날 밤 손목뼈와 팔꿈치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던 그 촉감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길이를 재는 듯한 감각이 아니라 박자를 옮기는 듯한 압력이었다. 옮겨진 박자가 서린의 심장 바로 옆에서 한 번 흔들렸다. 흔들림이 낯설지 않았다. 천기각의 심장이 도시에 박자를 보내는 동안 도시의 다른 심장이 되돌려 준 박자였다. 돌아온 박자는 칼보다 깊었다. 서리는 몸을 옆으로 틀어 세 발의 흔들림을 6방향으로 흩었다. 무영천보의 걸음은 달리기보다 멈춤에 가까웠다. 멈춤의 사이를 잇는 얇은 다리가 곧 실이었다. 실 위에서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바늘은 남아 있어야 한다. 남아있는 바늘로 구멍을 꿰어야 한다. 그녀는 금실책을 덮고 바늘의 각을 확인한 뒤 운패를 한 번만 울렸다. 무색이 가장 먼저 눕고 은 냄새가 그 뒤를 붙잡고 쑥향이 마지막 자취를 닦았다. 등롱불심이 아주 조금 낮아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속도만으로도 도시는 내일의 변주를 예감했다. 형법당 부책실에서 모용비는 숫자 옆에 아무 말도 쓰지 않았다. 높이 셋이 일직선으로 눕는 순간 도면의 중앙에서 울렁임이 크게 일었다가 바로 잦아들었다. 잦아드는 간격은 칼이 닿을 수 없는 길이었다. 그는 손을 들지 않았다. 손이 들리면 울이 끊어진다. 대신 흑목패를 접어 외사청 옆 회랑 쪽으로 보냈다. 접힌 모서리가 하급의 손등에 얇은 잔금을 남겼다. 잔금은 오래 갈 것이다. 오래 가는 것은 길이 된다. 수문 아래에서 위지광은 물을 한 줌 떠올렸다가 흘려보냈다. 은 냄새가 먼저, 쑥향이 나중. 순서는 끝까지 뒤집히지 않았다. 순서가 지켜지는 동안에는 칼을 쓰지 않는다. 칼을 쓰지 않는 밤이 더 잔혹하다는 사실을 그는 오래전에 배웠다. 적혈의 호흡이 도시에 스며들었다. 스며든 호흡은 이름 없이 서로를 알아보았고, 서로를 알아보는 동안 포위망의 울은 한 번 더 안쪽으로 좁혀졌다. 천기각 내실에서 서연이 문턱을 넘어 들어섰다. 바늘이 놓인 자리는 그대로였고 금실책의 모서리는 등불을 얕게 먹으며 말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바늘을 손끝으로 만지지 않았다. 만지는 순간 박자가 어긋난다. 대신 가면규약 봉투의 밀봉을 다시 눌렀다. 주연대 둘은 이미 외곽으로 흩어졌고 셋째 그림자는 등롱의 각을 옮겨 내실의 그림자를 한 번 더 늘렸다. 늘어진 그림자 아래에서 금실책의 빈 칸이 가장 먼저 눈을 붙잡았다.
빈 칸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이름은 칼을 부른다. 돌창의 틈이 스스로 닫혔다. 닫히는 소리는 없었다. 다만 공기의 온도가 아주 조금 낮아졌다. 낮아진 온도는 바깥의 박자가 안으로 스며드는 속도와 같았다. 그 속도는 손으로 바꿀 수 없었다. 구조가 이미 정한 속도였다. 구조는 사람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의 흔들림을 늦춘다. 늦어진 흔들림 사이로 한 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만큼의 길이가 생겼다. 길이는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폭이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바늘을 바라보았다. 바늘은 자리에 있었고 실은 이미 도시에 흩어졌다. 하연옥이 말하던 순서 그대로였다. 기록이 먼저 길이가 뒤, 박자가 마지막. 박자가 마지막을 닦는 동안 사람의 그림자는 늦는다. 늦는 사이에 구조는 앞선다. 앞선 구조는 사람을 지운다. 지워진 자리에는 바늘이 남는다. 남은 바늘로 구멍을 꿰면 실은 스스로 이어진다. 서리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면 칼이 온다. 그 대신 바닥돌에 모서리를 반치 들어 올렸다가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비가 오면 물이 잠깐 머무를 얕은 홈. 물은 머물다 떠난다. 떠난 물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흔적이 없을 때만 진짜 사라짐이 완성된다. 같은 시각 형법당에 결초되는 외사청 옆 회랑에서 분진의 높이를 또 한 번 재고 있었다. 높이는 어젯밤과 같았다. 같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지나갔다는 뜻이었다. 감숙의 황사주로에서는 사풍이 마지막 아치를 종이 귀에 베끼고 숨을 들이켰다. 쑥 향이 아주 약하게 남아 있었고 그 향이 말의 끝을 묶었다. 안희의 내금에서는 경소가 비단끈의 꼬리를 다시 안으로 말려 넣으려는 손을 가만히 보았다. 습관은 칼로 끊어지지 않는다. 낙양의 유수객잔 뒷마당에서는 초연이 상자 뚜껑을 어제와 같은 각으로 닫으며 팔꿈치의 각을 다시 적었다. 숫자는 여백 옆에서 길이가 되었다. 천기각 내실의 등불이 마지막으로 한치 낮아졌다. 무색이 위로, 은 냄새가 가운데로, 쑥향이 아래로. 순서가 제자리로 돌아오자 서연은 상자 덮개를 닫았다. 닫히는 각이 낮았다. 낮은 각은 오래 간다. 그녀는 금실책을 덮고 바늘이 놓인 자리를 한 번 더 보았다. 바늘은 있어야 했다. 바늘이 있어야 실이 이어진다. 실이 이어지면 여백은 구조가 된다. 구조가 있는 동안에는 이름이 없어도 명령은 움직인다. 남궁진의 포위망은 끝내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내 겹의 울은 서로를 보지 않았으나 서로를 대신했다. 서로를 대신하는 동안 칼은 늦었고 늦은 칼 옆에서 장부는 더 크게 말해졌다. 빈 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빈 칸의 가장자리는 어젯밤보다 더 얇았다. 얇아진 가장자리에서 실밧줄은 더 쉽게 닳았다. 닳는 줄은 떨어진다. 떨어지는 줄은 의식의 줄이 아니라 환상의 줄이었다. 환상이 끊길 때 사람은 뒤를 본다. 오늘 북경은 오래 뒤를 보았다. 뒤돌아보는 목의 각도마다 포위망의 울은 한 겹씩 더 안쪽으로 좁혀졌다.
좁혀질수록 도시는 조용해졌다. 서연은 문턱에서 발을 끌지 않았다. 발을 끌면 냄새가 남는다. 대신 호흡만을 규격에 맞춰 고르게 했다. 추연대에게 내린 지시는 길이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숨은 윤활의 시각, 상자 덮개의 반호흡, 물그릇 반사의 높이, 등롱 심지의 깊이. 오문에는 단어가 없는 명령이 내려갔다. 정보문은 빈 칸만을 수집했고, 동문은 인주의 농도를 표준화했으며, 자맹문은 매듭의 마모로 출입 순서를 역산했고, 청문은 목소리의 높낮이를 적었고, 오랑문은 빗장의 무게로 혀의 길이를 쟀다. 5개의 손이 서로 다른 길을 모아 하나의 수로를 만들었다. 수로의 끝에서 실은 매듭을 만들었다. 매듭의 이름은 오늘도 비밀이었다. 도시는 아침을 맞았다. 기폭은 바람을 모른 척했고, 호장 매듭의 꼬리 살 한 겹은 여전히 안쪽으로 말렸다. 습관은 규정보다 길다. 길이가 길수록 사라짐은 완성된다. 형법당의 부책실에서는 모용비가 도면을 접어 서랍에 넣었다. 접힌 모서리가 손등에 남긴 잔금이 희미해졌다. 적혈대장 위지광은 수문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물을 한 줌 떠올렸다. 냄새가 먼저, 쑥향이 나중. 순서는 바뀌지 않았다. 순서가 지켜지는 동안 사람은 늙고 기록은 앞선다. 기록이 앞서는 도시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다. 천기각의 심장은 여전히 뛰었다. 피가 아니라 공기와 냄새와 여백으로. 금실책은 덮였고 바늘은 자리에 있었고 실은 도시 내세 억양을 따라 조용히 이어졌다.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조는 남았다. 바늘은 남고 실은 이어진다. 이름 없는 구조만 남은 하오문. 그 중심에서 사라진 기록자는 과연 끝난 것일까? 아니면 이제 시작인 것일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